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드디어 이제 민사특별법을 왔죠. 이번 영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핵심 요약 정리할 거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올해는 한 두 문제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아마 개정된 사항, 특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갱신 요구권이 반드시 출제될 테니까요. 이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적용 범위죠. 물건 중에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첫째,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다, 당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요. 두 번째, 주거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무실로 쓰였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개조를 통해서 주거용으로 바뀐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세 번째로, 모든 건물이 다 주거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외국인도 자연이니까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하고 있고요. 법정갱신인데 이 부분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인데,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대인이, 또 아니면 임차인이 만료 전 2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뭐가 개정됐냐면 6월부터 1월이었는데 개정된 사항은 6월부터 2월입니다. 따라서 6월부터 1월이 아니라 6월부터 2월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임대인에 관한 요건과 임차인에 관한 요건이 다릅니다. 임차인은 만료 전 2월까지고 임대인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데, 요건은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정확해야 됩니다. 뭐가 정확해야 되냐면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아니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또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는 데 반해서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대항력이 인정되게 되면 결국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대항력이 이길날 인정된다는 말은 경매가 됐을 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가지고 그 주택임차권의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길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우효를 비교해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주택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새로 신설된 거죠. 자, 행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입니다. 이것도 1월에 또 개정됐어요. 2월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가 있으면 계약이 갱신되게 되는데 첫째 주의하실 것은 한 해 한해서 허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몇 번이요? 한 번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주택임차권이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이죠? 2년이 되고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주택임차권은 종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죠.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몇 기요? 2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번,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네 번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다섯 번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고의나 무슨 과실입니까?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따라서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고요. 그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음 어느 하나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 줄이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사유가 있느냐?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인데 언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해야 되냐면 계약 체결 당시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좀 길게 되는데 첫 번째 경우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합니까? 계약 체결 당시 고지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직계존속, 부모를 말하겠죠. 직계비속, 자식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임차인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그 목적주택을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임대인 등이 거주하겠다고 해서 갱신이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갱신되는 이 기간 2년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갱신을 요구했더니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이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2년 기간 내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손해배상 어떻게 결정되느냐? 만약에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금액이 손해배상 금액이겠죠. 근데 합의가 없다면 셋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임대하고 얻은 환산 월차임하고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의 몇 년치죠? 2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 입은 손해, 셋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금액이 손해배상액인 거죠. 합의가 없다면 셋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이 된다.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 제3자 환산 월차임과 원래 환산 월차임의 차임의 2년치. 그 다음에 임차인의 손해액. 셋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하고요. 주민등록을 하고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했다면 뭐가 주죠?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경매 당시에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조건 우선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 일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까?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자,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제한인 거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 목조물을 반환해 주나 언제 집을 비워주느냐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모든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던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원래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던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데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이 말썽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을 새로 임차한 주택 임차인이 서로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 임차권 등기명령 누가 신청하느냐?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신청한다. 특징은 없던 사람은 생기겠지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요.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사망,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자, 임차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상속이 되겠죠. 다만 상속권자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게 돼요. 그 다음에 상속권자가 존재하지만 그 사람이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았어요.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승계받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주택 임대차에 관한 문제 다 풀 수가 있는데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을 해서 확실한 것으로 숙지해 두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